더 브렉퍼스트 클럽이다. 모두 안녕합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정말 웃기다. 어쩌고저쩌고 특별한 게스트 뉴욕 시장 출마 중인 맘다디. 근데 이제 시장이 됐죠? 근데 돈을 이걸 찾아본 이유는 그 사람이 이제 뉴욕 시장이 되기 전부터 어떠한 신념이라든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한다. 즉흥이라고 말한다. 당신의 영상을 봤다. 정치 얘기 전에 영상을 보았는데 당신은 래퍼였고 히트곡이 있었다. 한때 래퍼 지망생이었다. 이제는 래퍼가 아니다. 그랩의 수준으로 아무도 시장이 되려면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래퍼로서는 자기가 이제 재능이 없다 뭐 이러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로.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한때 랩 정말 하고 싶었는데 내 재능을 이렇게 봤다. 오, 엄청 기네. 아, 오케이. 유년 시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간다 동부 칼라에서 태어났다. 함께 자란 친구가 있었고, 특히 저는 인도계 우간다에서 인으로 자랐고 함께 자란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 우간다 사람이었다. 여러 문화가 섞여 있었고 우리는 뭐 음악을 널리 녹일려 했다. 뉴욕에 와서도 제가 만든 노래 할머니에 대한 헌사였고 할머니는 정말 강하다. 어르신들은 이야기할 때 오나했고 어쩌고 저쩌고 빅스테이프를 팔던 사람이 유권자의 성명을 받기 위해 새벽 6시 30분에 브로드웨이 역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거절을 빨리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한다. 예술가로서 실패를 자주 겪어본 사람은 겸손해지는 법을 안다. 정치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태도가 있는데 사실은 당신이 사람을 만나는 걸 기쁘게 여겨야 한다. 강연보다 경청이 더 중요하다. 아티스트로서 어쩌고 저쩌고 힙합 장치를 써보란 충고 듣지 않았네요.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자기 유년기 얘기 별로 어떻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데는 2008년 오바마 뭐야 이거. 오케이, 정치를 어떻게 이제 입문했냐. 제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때는 2008년 오바마 선거 때였다. 뉴욕시에서 처음 문을 두드린 것은 이걸 보고 제가 좋아하던 래퍼가 어린 시절 친구들의 시의원으로 후보로 지지했다는 가사를 본 뒤였다. 저는 이 사람이 뉴욕시 최초의 남아시아계 선출직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의 이름은 넛지였다. 그래서 트레인을 타고 알리의 문을 두드렸다. 그 사건이 지역 정치에 관여하게 된 계기다. 그러니까 랩 보고 관여하게 됐다. 거기서 그 사람을 동경 삼아서 저는 뉴욕 이슬람 민주클럽에 가입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일했고 팔레스타인계 루터 목사에서 선거였는데 그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다. 7살에 이 도시에 이주했고 이곳에서 시민권을 얻고 결혼도 했다. 자신이 뉴요커라고 느끼면서 뉴욕 정치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알지 못했던 시절이었는데 그 캠페인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가 있음을 보여줬다. 자신을 포기할 수 없다. 어쩌고 저쩌고 깨달았고 그때 캠페인 계속했다. 주위에 출마했고 어떻게 대표했고 오케이. 아 뭐야. 오케이 단순한 질문을 던졌는데 AOC 알렉산드라 뭐 어떻게 지지를 받은 사회주의 성향 후보가 앤드루 쿠오모를 뉴욕 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이겼죠. 짧은 답은 그렇다입니다. 나는 이길 줄 알고 있었다. 길게 말하면 뉴요커들이 다른 종류의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원래 1%도 지지율이 안 됐는데 갑자기 확 이렇게 늘어난 거 보면은 이때부터 알고 있었나 보네요. 같은 사람들, 같은 생각들이 수십 년 동안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걸로는 이제 안 된다. 이것은 과거로 들어갈 것인지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계속 똑같은 정치에서 똑같은 말만 했는데 이게 이제 별로 이제 뭔가 이제 설득력이 없다.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 캠페인은 도시 두 방향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에서 발생한 주거 생활비 부담의 위기. 근데 뉴요커 4명 중에 1명은 빈곤층이고 나머지는 이 도시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불안해한다.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이 있다. 이는 뉴요커뿐 아니라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보듯 미국 전역의 민주당 성향의 도시들을 겨냥한다. 오케이. 앤드루 코모랑 맞붙고 있는데 그는 전직 주지사의 아들이고 억만장자들로부터 상당 부분을 지원받고 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성실하지 않고 권위주의에 맞서기 어렵다. 우리는 두 위기를 동시에 싸울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알렉산드리아 이 지지를 받는 것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뉴욕 내부적인 문제들, 굉장히 비싼 물가랑 뭐 주거비랑 이런 게 있는데, 근데도 빈곤층, 뭐야. 화면이 인식이 안 돼. 네, 됐다. 근데 이제 빈곤층이 4분의 1은 빈곤층이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싫어한다. 민주당 주를. 특히 뉴욕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공짜 버스 서비스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부터가 이제 핵심이죠. 공짜 버스 서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가능하냐는 질문에서 저는 그렇다고 말한다. 어떻게? 저는 모닝사이드 하이츠에서 자랐고 1호선을 타고 231 스트리트에서 내린 뒤 이 버스를 탔다. 버스가 너무 느려서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가 보이면 어쩌고저쩌고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자기가 겪었던 이제 경험 개인적으로는 좋았지만 도시 전체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왜?
주의원 시절에는 저는 최초의 무료버스 파일럿을 성사시켜 뉴욕시 각 자치구 한 개의 노선을 무료로 만들었고 1,500만 달러를 확보했다. 그 결과 승객 수가 38% 증가했고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감소했다. 승객 증가의 대부분은 연간 소득 이게 28,000달러 이하인 뉴요커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그러니까 뉴욕이 28,000달러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뉴욕에서는 이제 약간 좀 빈곤층에 속하나 봐요. 28,000달러면 굉장히 28,000달러면은 그런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안전과 환경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 신규 승객 중 11%는 이전에 자동차나 택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여기서 스탑하고 어떻게 무료로 자치구를 한 개 무료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더 돈을 번 거지? 보겠습니다. 신규 승객 중 11%는 이전에 자동차나 택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었다. 아, 그러니까 자동차나 택시를 이용하던 사람들을 버스로 더 많이 이용하게 해가지고 공공으로 해서 무료로 시행할 수 있다. 연간 7억 달러다. 큰 액수로 들리지만 도시 예산 고려하면은 쓰임새의 문제다. 도시 예산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문제다. 제 제안은 전체 경제 의제를 위해 100억 달러를 조달해 연방 압력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것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주의 최고 법인세율 누저지 수준으로 맞추는 거다. 7%에서 11%로 일단은 세금 늘리겠다. 주 세금을 늘리겠다. 이는 본사가 어디에 있든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면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수익이 아니라 큰 이익을 내는 기업들을 겨냥해야 한다. 일단 부자들에게 증세를 시키겠다. 둘째, 상위 1% 뉴요커 2%포인트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아, 이는 약 2만 달러 수준의 추가 세금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뉴요커의 삶을 개선합니다. 오케이, 기업에게 최고 세율, 그 다음에 그 개인에게 최고 세율 이렇게 두 개 걷어가지고 이 버스 무료로 시행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공공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 정책 이 정책적인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경찰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범죄가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최근 타임스퀘어와 여기서 총격이 벌어졌고 시민들을 두려워한다. 이런 식의 경찰 예산이 줄이면은 경찰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 우리 경찰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경찰 병력 수 자체는 유지하면서 역할을 재조정하는 거다. 경찰들과 대화해보면 그들은 중범죄를 처리하기 위해 입대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현재 그들에게 요구되는 일은 정신건강 전문의과 사회복지사 역할까지 포함되어 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자잘부리한 일들은 안 하고 경찰들이 해야 할 일 뭐겠어? 사람 이거 잡는 거, 범인 잡는 거, 중범죄들 이런 거만 시키겠다. 현재 현재 경찰이 받는 연간 정신건강 관련 전화로는 20만 건에 달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경찰이.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정신건강 응답을 경찰에서 분리하면 경찰이 처리해야 할 호출량을 20%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중대범죄에다가 이제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찰은. 하지만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예 이런 정신건강을 대응하는 팀을 만들겠다. 오케이, 정신건강은 따로 이제 빼겠다. 예산 108억 달러. 이 모두 경찰에게만 쓰여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너무 경찰한테 많이 쓰이고 있다. 일부는 이미 과도한 커뮤니케이션 조직, 초과 근무율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현 커미셔널 초과 근무 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 다음에 경찰의 삶의 질 문제도 생각해야 하니까 초과 근무 못하게 해야 한다. 아, 정신건강 위기에서 911을 요청한 시민에게 출동한 경찰이 제압 과정을 받고 제압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을 받고 훈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결론을 얻었다. 음, 아무튼 결론적으로 경찰이 예산을 삭감하는데 경찰이 진짜 해야 하는 일, 상담 같은 거 아니라 상담은 따로 팀 빼고 해야 하는 일, 범인 잡는 거 그것만 시키겠다. 뭐야 이거? 컨게션 프라이싱. 혼란스러운 가격? 혼잡한 가격? 뭔 말이야 이게? 아무튼 가격이 뭐가 이게 물가가 요동친다 뭐 약간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이거는. 저는 뉴요커들이 정치인보다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을 더 싫어한다고 본다. 정치는 괜찮다. 나 같은 정치는 괜찮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싫다. 그러니까 공약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음,
교통 혼잡론이에요. 이 컨게션, 컨게션 프라이싱, 교통 혼잡료. 뭐지 그게? 교통 혼잡료가? 교통이 혼잡하면 돈 내는 건가? 오케이, 일단 봅시다. 교통의 혼잡을 줄이고 버스 속도를 높이면은 재정을 이렇게 충당하고 환경도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다. 이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버스 서비스 예산을 확보한 거야?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안 타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사람들은 자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교통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걷자. 이게 컨게스천 프라이싱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걷자. 이걸로 이제 그 세금으로 해서 12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당연히 버스나 지하철 타는 사람들 당연히 늘어나겠죠. 더 나은 이동 옵션.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야 일반 자차 안 끌고 다니면은 그러면은 그 뭐야 이제 도로에 차도 많이 없을 테니까 더 빠르게 이제 대중교통 움직일 수 있다. 오케이 10분에 온다고 했는데 뜨고 안 오면은 신뢰를 얻기 힘들다. 소비자에게 이렇게 하지만 전가하지만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유동 인구는 증가했고 소음 민원도 줄어들고 삶의 질도 더 좋았다. 어쩌고 저쩌고 모든 벌금 수수료 50% 이하나는 소상공인 진환을 내놓았다. 뭐야 이 말이? 소상공인은 뉴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모든 벌금과 수수료를 50%를 인하하는 소상공인 지원안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벌금이랑 수수료에서 50%를 인하가 되는 거야? 그렇군. 벌금이랑 수수료는 도시 재정에 크게 의존하지 않다. 그러나 식당에는 너무 큰 벌금의 부담을 갖고 있다. 또한 허가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오케이. 이발소 하려면은 몇십 개의 서류를 내야 한다. 펜실베니아처럼 8주 걸리는 허가를 며칠로 줄인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 오케이. 빨리빨리 해라. 이거는 이제 그거네요, 이제. 그 뭐야, 버스 무료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세금 더 내게 시키겠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 교통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뭐냐, 이제. 그 뭐야, 민주주의 소셜리스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맘다니가 자기가 그 시장 당선됐을 때 민주주의 소셜리스트라고 본인을 얘기했거든요. 그게 뭔 말인지 자기가 이제 스스로가 내린 정의를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드럼킹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네요. 오케이, 정의가 정확하게 이거네요. 뭐든지, 일단 뭐 용어는 뭐든지 상관없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나은 부의 분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의 분배가 있어야 한다. 이게 소셜 어쩌고 저쩌고네요. 민주적 사회주의자. 오케이. 여기까지 봤을 때 확실히 사회주의자가 저긴 면모가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사회주의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 전에 막 있었던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한 그 불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강한 어떠한 그게 느껴지네요. 이 투표로 인해서 맘다니의 당선이 된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욕의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부의 분배가 있어야 한다는 걸 사실은 이제 그 뭐야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떻게 굉장히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이 뉴욕, 이 금융의 이 세계 금융의 중심에서 지금 현재 이런 슬로건이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먹히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당선된 게. 개인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다. 이 용어를 제가 쓰게 된 계기는 버니 샌더스 어쩌고 저쩌고 지속적인 소득 불평등 문제 제기는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르쳐 줬다. 할 때 종종 선택지는 극단적이다. 어떤 이는 당신을 완전히 배제하려 하고 어떤 이는 미약한 부스러기를 권한다. 저는 더 큰 비전을 위해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감을 받았다. 저는 무슬림 민주적 사회주의자로서 오해를 많이 겪었지만 실제 대화를 해보면 많은 것이 상식임을 알게 된다. 나는 이제 무슬림이고 뭐 사회주의자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내가 얘기해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다.
모든 뉴요커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도시 정부는 그 일부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교육, 무료 의무 생활에 필요한 것들 시장에 의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도시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뜻은 아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 차원에서 뉴욕 주 차원에서 더 큰 뉴욕주를 지향하겠다. 정부로 따지면 더 큰 정부, 더 큰 복지, 더 큰 증세 하겠다. 그래서 저는 시의 권한으로 200만 명이 넘는 임대 안정 거주자들의 임대료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대료 이제 더 못 올리게 하겠다. 동결시켜버리겠다. 세 차례 전입 시장도 했다. 음, 이런 분배 측면에서 확실히 지금 이렇게 세계의 금융에서 지금 분배 측면에서 이 요런 슬로건이 지금 먹히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군요. 뭔가 그 전에 있었던 어떠한 그러한 어떠한 자본의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뭔가 그런 것보다 현재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와 닿았나 봅니다. 이런 것들이. Why are young people riding with you? 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너한테 열광을 하냐? 너의 의견에 동조하냐? 이거죠. 어, 오케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절박함이 느껴진다. 처음에 1% 불과했다. 이거 사실이죠. 1% 불과했던 거. 일관되게 주거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세 가지 공약. 임대료 동결, 미국에서 가장 느린 버스를 빠르고 무료로 보편적 보유 제공을 내세우자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거랑 버스랑 그다음에 보편적 보유 이렇게 세 개. 정치가 인물 중심이 아니라 정책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통했던 것입니다. 나의 이 세 가지 정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직전 지방선거 1차 예비선거에서는 민주당 유권자 중 26%만 투표를 했다. 사람들이 예비선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어쩌고저쩌고 정치의 주체로 느끼는 것은 시민들이 스스로를 정치의 주체로 느끼는 것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이것은 표를 던지는 행위를 넘어서 삶의 조건, 선택할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젊은 층의 참여가 큰 동력이었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젊은 층이 투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번 캠페인에서 4만 4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였고 일주일 만에 15만 가구를 방문을 돌파했다. 저희 어머니도 주말마다 유세에 참여하는 캔버서 중 한 명으로 25세 젊은이와 함께 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지지를 이끌어냈다. 오케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 LA에서 시위와 약탈, 차량 파손 등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 오케이. 그거랑 그 다음에 권위주의란 게 무엇이냐를 동시에 이제 설명하나 보네요. LA에서 일어난 사태를 뉴욕에서 맞닥뜨리면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 저는 먼저 그것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말한다. 이는 권위주의적 형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많은 이민자를 체포해 선거 공약인 사상 최대의 추방 가구를 달성하려고 한다. 추방 기구를 달성하려고 한다. 아이스죠. 이를 단순히 이민자에 대한 공격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나라의 결속에 대한 공격이다. 이 문제는 LA만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한 둘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이 미국이 이민자의 국가로서 이민자를 받아가지고 컸는데 이건 이제 나라가 결속되냐 안 되냐의 문제다. 최근 며칠 동안 뉴욕에서 체포, 구금된 사례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은 팔레스타인계 뉴요커 임신한 아내를 곁에 두고 여기서 수감되었고 아이스에 첫 아이의 출산도 지켜보지 못했다. 또 다른 공립학생 나일란, 날란, 닐란, 나일란 아무튼 연방 청사의 출석 점검 중 체포되어 엄마와 형제들에게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저에겐 개인적인 문제기도 하다. 제 시민권을 얻고 결혼한 그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말이 안 된다. 나도 이민자니까. 주지사가 요청하는 것이 보통 국군 동원인데 트럼프는 이를 뒤집었다. 저는 주지사와 협력해. 이런 전쟁적 조치가 우리 도시에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경찰이 IC의 작전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는 권위주의에 공모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이민자 이거 보내는 건 말이 안 된다. 근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크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만 얘기하고 이런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뭔가 그렇게 얘기하네요. 일단은 이 부분은 Sanctuary City Policy 이 뭔 말이야? Sanctuary 보호구역? 보호 도시 정책? 뭔 말이야 이게? 이 도시는 수년간 안전지대 정책을 유지해왔고 뉴욕이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지켜온 정책이다. 주요 취지는 협력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력은 협력해서 안 된다. 170가지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연방 정부와 협력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서 협력이 있어서 안 된다. 마리랜드에서 이 사람이 송환된 사건을 예로 들면 그가 체포된 도시가 보호 정책을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체포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막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다. 뉴요커들이 체포되면 안 된다. 왜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괴물처럼 여겨지느냐 질문에 대해 저는 민주당 그 자체로 큰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수년간 무기력과 내부 문제들이 민주당의 큰 난관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도 썩었다. 내가 지금 민주당으로 이렇게 당선됐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 쿠오모 같은 사람 비판하는데 그의 리더십이 이 사람 같은 인물이 등장한 토양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앤드류 쿠오모가 리더십이 없다. 반면에 트럼프는 이제 이 맘다니 입장에서는 이 리더십은 있는데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리더십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당선된 게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제 이 트럼프 이제 최악의 악몽 그 뭐야 이거 메디케이드 이거 삭감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저소득층 의료보호 삭감, MTA로부터 수억 달러를 빼앗으려 한 시도, 억만장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 행위,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문제적 행위, 앤드루 쿠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우리는 뉴욕시에서 그런 걸 반영을 원하지 않는다. 그와 정반대되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트럼프가 최악의 악몽을 만드는데 이유가 있다. 오케이, 다음 거. 당신은 그러니까 그러면 오케이 토론에서 당신이 트럼프의 최악의 악몽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다시 묻고 싶다. 그게 이제 당신에게 투표할 이유가 되냐?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트럼프랑 싸우려고 출마한 게 아니지 않냐? 아니다. 트럼프가 이 도시에 가져오려는 권위주의가 나는 맞서고 있다. 그러면 쿠오모도 권위주의라고 보시는지. 오케이. 그와 도널드 트럼프 행보의 사이에서는 공통점이 너무 많다. 제휴지는 양쪽 모두에게 25만 달러를 기부한 사람에게 전화를 받아야 하는 시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도시에 대해서 싸우려는 시장, 그 책임을 지려는 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뒷돈 받은 시장 필요 없다. 그리고 당신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원인도 솔직하게 봐야 한다. 뉴욕주는 가장 많이 기울었다. 근데 갑자기 만 단위로 이렇게 확 기울어 버렸네. 11%가 넘게 있었다. 변동이 있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민증이 많은 뉴욕시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기 방문했고 대부분 투표하지 않았다. 이쪽엔 많은 이들이 트럼프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다. 그들에게 이제 왜 투표했냐 했을 때, 그 사람보다, 바이든 때보다 트럼프 1기 때가 더 괜찮았다. 더 지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다.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 그들의 선택을 만든 거다. 트럼프 정책이 비진실하고 터무니없고 어쩌고저쩌고. 흥미롭군요. 쿠오모와 트럼프의 유사성을 말하지만 쿠오모는 경력 민주당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미래가 될 사람이라면 그 오래된 체제를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자체가 지금 좀 거시기 하니까 쿠오모를 좀 배제해야 한다. 이제 진짜 새로운 민주당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나다. 쿠오모뿐만 아니라 어떻게 척슈모 바이든도 다 포함된다. 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죠 민주당 내에서. 그런 말을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계속 트럼프 이야기하지만 당신의 당도 많은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부패했다. 민주당도 많이 부패했다. 저는 그 점을 비판해왔다. 트럼프를 낳은 리더십 스타일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존재한다. 오랜 시간 동안 당의 내부 정치, 관행, 어쩌고 저쩌고 우선시해왔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필요하다. 쿠오모는 너무 늙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대표할 거다.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당신은 델라치오를 당신의 평생 가장 훌륭한 뉴욕 시장 중 하나로 꼽으며 세 가지 이유. 스톱 앤 프리스크 폐지 약속. 뭔 말이야 이게. 일단 부유층 과세, 보편적 유아 교육, 자금 지원을 들었다. 그가 많은 것을 해냈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냐. 보편적 프리케는 도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성과 중 하나다. 이 정책은 수만 달러의 가계 부채를 덜어주어 곳에서 가정을 꾸리는 일을 쉽게 했다. 많은 뉴요커가 정착하겠다고 말하지만 다음 문장에서는 롱아일랜드나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저는 지겹도록 들었다. 그러니까 뉴요커가 정착하겠다. 단 뉴욕 외곽에서 정착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들이 다섯 자치구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을 꾸리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비싼 데서는 못 꾸린다. 현재 유아 보육 평균 비용은 25,000달러다. 굉장히 비싸다. 이는 같은 아이를 18년 뒤에 대학 보내는 비용보다 큰 액수다. 뭐야 여기는 얘네들도 그거 있나? 뭐야 영어 유치원이 있나? 뉴욕에도? 왜 이렇게 비싸? 그런 관점에서 성과는 분명히 있다. 물론 그 시기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저는 같은 행정부를 상대로 택시 기사들의 부채 구제 요구하며 15일 단식에 참여했다. 갑자기 이거 왜 있어? 택시 기사들 부채를 구제해달라고. 아, 오케이. 그 결과 택시 기사를 위한 부채 탕감이 있었다. 내가 단식을 했기 덕분에. 이에는 목표가 명확한 지도자가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제게 뉴욕 역사가 가장 위대한 시장은 이 사람입니다. 그는 가능성 기준을 바꿨고 노동자를 정치인의 중심에 두었으며 동시에 반이민 정서의 증가에 맞서 싸웠다. 우리는 여러 위기를 동시에 맞서 싸우고 뉴요커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뉴요커다. 당신이 당선되면 이스라엘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관련 법안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이 실제로 시장이 된 당신에게 적용되겠습니까? 미국의 선출직이나 인사 심지어 연방 의원이 이스라엘 입국이 거부된 사례를 우리는 봐왔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고 저는 유대인 뉴요커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고 직접 말해왔다. 그러니까 굳이 또 이스라엘을 갈 필요는 없다. 뭐 걔네들이 뭐 인정 안 하면 뭐 어떻게 안 가면 되지. 이런 마인드네요. 시내 회당, 지하철 플랫폼, 공원 등에서 유대인 뉴요커들을 만나 그들의 우려를 듣고 그들의 우려를 실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눈치 볼 거 아니라 진짜 우리 뉴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방문한다 해도 국제법 준수를 요구한 비폭력적인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 국가로 들여보내지 않도록 하는 합법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지금 벌이는 이를 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정치 철학은 보편성에 기반한다. 자유와 정의, 안전과 자유 모두에게 적용될 필요도 의미가 있으며 팔레스타인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무슨 하느님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뭐 공정한 분배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인종을 가리지 않고 한다 이 말이겠죠. 맘단 입장에서는. 왜 일부 선출직들이 해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냐는 질문에 대해 다른 곳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뉴욕에 굶주리고 있다. 뉴욕만 생각해야 한다. 마찬가지다. 제1등 생은 생활비, 보육, 노인 돌봄, 차별 문제다. 이게 1등이다. 이걸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지금 해외에 볼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뉴욕 문제 해결해야 한다. 첫 해외 방문지 어디냐 물었을 때 저는 먼저 뉴욕시에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오케이. 뭐 유대인 뉴요커를 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갈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했다. 지금 뉴욕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 당장 생활비, 보육비, 그 다음에 뭐 무료 버스 그거 하기 전까지 아무 데도 안 갈 거다. 다섯 자치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너무 비싸서 펜실베니아랑 뉴저지 쪽 이게 근처에 있는 다른 주들로 가고 있다. 백인이 감기에 걸리면 흑인은 폐렴에 걸린다는 말처럼 불평등은 흑인 뉴요커들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한다. 어, 흑인 뉴요커들이 더 많이 사라졌고 10년 사이에 흑인 아동과 청소년의 거의 20%가 도시 떠나야 했다. 오케이. 임대료 동결, 무료 보건의료, 버스 무료화 같은 정책이 왜 극좌로 오류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게 상식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왜 이런 정책을 더 잘 전달하지 못하냐고요.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켈러 마이크는 버니 샌더스에게 연민적 자본주의라고 부르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출처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전면에 두는 것은 그 믿음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내 삶, 어떻게 도와줄 거냐 내 삶을 무엇으로 고생하느냐 물으면은 임대료 보육 대중교통이다. 이거 해결하겠다. 메트로 카드를 감당할 수 없다. 지하철 카드를 감당할 수 없다. 미국 전역에서 소득 불평등이 줄어든 동안도 뉴욕시에서는 더 심해졌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데 너무 불평등이 심하다. 당신이 말한 정책들은 상식적인 정책이며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단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냐? 여기 마달라 기부는 하지 마시오. 우리는 이미 캠페인에서 지출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기부를 모았다. 이미 기부 많이 받았다. 대신 더 가치 있는 것을 달라. 바로 당신의 시간이다. 우리는 34,000명의 자원봉사자, 다양한 배경의 뉴요커들로 팀을 구성해 문을 두드리고 이웃과 대화하고 있다. 함께 나와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맘단이 찍어달라 해서 당선이 됐네요.
사실 결론만 얘기하면은 그 세 가지 저 아까 전에 무료 버스, 그 다음에 그 뭐야 보육비 그거 무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뭐야 주거비 동결시키는 거, 이 세 개를 무조건 지키겠다. 이 세 개만큼은 무조건 지키겠다. 라는 거 이 세 개를 슬로건으로 계속 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제 충당해야 되는 뭔가 세금 같은 부분들은 뭐야 기업이랑 그 초부자들한테 이 두 명한테 더 증세하겠다. 요약하면은 사실 그거네요. 뭔가 뭔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그것들을 이렇게 부자들한테서 걷어야 하냐 이런 질문들을 뭔가 했을 때 그 근거로 이렇게 질문들이 뭔가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개인 뉴욕의 삶이 힘들고 막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가지고 조금 뭔가 제가 생각했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뭔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풀리진 않았네요. 그냥 부자들한테 증사하겠다. 그냥 이게 사실 결론이네요. 다 읽어봤는데. 그리고 그게 사실 또 민주주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그렇죠. 부자들한테 또 증세만 할 수 있으면은 사실 또 가능한 일인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맘다니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지켜봐야겠네요.